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으며 아파트, 토지, 공장 등 부동산을 구하실 때 대부분 꼭 필요하신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은 대출을 다룰 수는 없으니 이번에는 아파트에 관련된 아파트 담보대출과 아파트 전세대출에 대해서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아파트 대출 Q&A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을 사려고 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서 한번 정리해 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일단 받으시려는 대출에 따라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고, 두 번째는 기금,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소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1번 은행과 3번 공인중개사는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을 뽑자면 여러분이 한꺼번에 비교하시는 게 어려우시니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는 대출 상담사나 은행을 통하여 한 번에 비교 분석하고 싶으실 때 좋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공인중개사 분께 계약하고 대출을 같이 소개받는다면 계약의 순서에 맞춰 계약 시부터 잔금 때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최대한 조율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대출 상품이 바뀌기도 하고 매달 금리가 다른 만큼 언제 내가 대출 신청서를 넣느냐에 따라 금리가 좋아지기도 혹은 나빠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기준금리가 높다, 낮다와는 다르게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여러분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여러분도 아실만한 대표적인 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적이 뚜렷합니다. 신혼부부가 혼인 후 7년이 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이라 소개하는 거고, 출산 후에 2년 내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신생아 특례대출이죠. 주거 안정이라는 대출의 뚜렷한 목적이 있는 만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 대출인 만큼 상대적인 금리가 낮기에 여러분이 대출에 대해 알아보셔야 하는 순서는 첫 번째는 기금의 수많은 대출 중 나에게 해당하는 대출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두 번째,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이나 공인중개사에게 대출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대출을 신청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아쉽지만 대출이 언제 딱 나온다고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다른 고객님들이 대출을 신청하신 경험을 알려드리자면, 급하신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빠르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주, 14일 정도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파트의 서류나 소유권 등 서류에 대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대출이 무리 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금 대출의 경우에는 짧게 걸렸을 때 3주 정도 걸린 만큼 은행에 대출에 신청하시는 것보다 기간을 훨씬 더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잔금일 기준으로 45일을 얘기하고 있으며 약간의 편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금 대출이 몰리는 시기, 즉 학기철이나 여러 세 입주가 갑자기 몰리는 시기처럼 이사가 많은 시기에 접수하신다면 꽤나 애먹으실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대출이나 은행 대출 모두 매매를 하시든 전세를 하시든 서류는 다를지언정 대출 신청 후 대출까지 나오는 기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언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야지 금리가 가장 낮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진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엄청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만큼 시기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급하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면 대출 상담사와 한 달에 한두 번씩 전화를 하시면서 대출 금리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기금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시중금리를 낮춘다고 한들 원체 낮은 금리를 취급하기에 변경점이 별로 없으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잘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은 대출 상담사를 꽤 많이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저와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금리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기에 대출 금리에 대한 것 또한 담당하시는 공인중개사분이 마음에 드신다면 같이 물어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대출이 쉽게 되는 시기가 있을까요?
대출 서류만 완벽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실 부분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타이트한 경우 충분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대출 또한 어느 정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대출의 시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 대출 상담사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연말과 연초가 가장 수월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은행 지점마다 할당된 대출 가능 금액이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영업이익을 위한 대출의 마지노선이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1월까지 80억만 대출을 해줬다면 연말에 금리를 조금 낮춰서라도 대출을 권장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연초에 같은 경우에는 한 해의 대출 가능 금액의 몇 퍼센트를 매당 할당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 1월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상황에 시간상 여유가 있으시다면 대출에 대한 부분은 연초와 연말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으며 연말이든 연초든 은행 지점마다 다른 만큼 꾸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은데 얘기하다 보니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지네요.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토픽은 12개이고 아마도 영상 3개에 나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인이 분들이 부동산을 구하실 때 꼭 필요하신 대출에 대해 여러분이 최대한 이해가 쉽게 되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과 다음에 다룰 영상의 내용을 보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